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기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문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물화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적 태도를 문화적 태도로 하고 우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샤이닝 니케 한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개발사 페이퍼 게임즈는 게임이 샤이닝 니케의 한국 시장 출시 이벤트로 한복 차림의 게임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유저들은 들끓었습니다.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 복장이기 때문에 한푸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게임사는 한복의 의관 제도는 모두 중국과 같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올 초에도 있었습니다. 중국 뎃게임 컴퍼니의 스카이, 빛의 아이들에서 이른바 갓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개발사는 시즌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갓을 아이템으로 추가했습니다. 업데이트는 해외 서버에만 추가됐고 중국 서버에는 중국식의 삿갓 아이템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갓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중국 유저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개발사는 갓과 삿갓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제노바 첸 대표는 아이템의 영감을 중국에서 받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 증폭됐습니다. 중국 유저들은 한복이 한푸의 기원을 두고 있으니 중국 것이고 한국 유저들은 한복은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요즘에 스토리텔링 굉장히 강화하는데 그 스토리텔링 중에 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을 이제 등에 업고 제작이 됐을 때는 알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혹은 사실들을 컨텐츠화해서 수출하게 되는 그런 좀 굴욕적인 사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상생활뿐만이 아니고 문화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복식을 자꾸 자기네 나라 복식이라고 우기는 그 대표적인 옷 중에 하나가 관복이에요. 관복 그 옷 스타일 자체는 또 다른 이민족들의 복식이에요. 중국식으로 원료를 따지면 한족 복식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기타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련이 있죠. 어떻게 관련이 없겠어요. 수천 년을 옆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 사료 중에서 일부분들만 취합을 해서 자신들의 유리하게 그래서 그거를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하나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문제인 거죠. 중국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는 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 김치라고 불리는 것은 올바른 배합이 아니며 진짜 김치는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유산균 발효식품의 한 종류이며 한국 김치 문화에는 중국 유교 문화의 깊은 흔적이 있다.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유튜버인 리지치는 김치 담그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김치를 중국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영상 설명에는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과 같은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3년 전 김치 영상에는 김치라고 쓰고 김치는 옌벤 조선족의 전통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3년 새 옌벤 조선족이 중국으로 바뀐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치 전문가의 설명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절임 채소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이거의 기원을 끌어당겨서 파오차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술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나라에 다 있지만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 보드카, 일본의 사케 똑같은 술이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유래됐다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채소 절였다는 거에서 출발했으니 비슷한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혀 다른 음식 문화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원이 거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특히 중화권에서는 이제 절임 채소와 한국의 김치 전시된 내용들을 보시고 질문들을 가끔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김치가 한국의 것이 아니면 중국의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문화의 차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식재료의 주재료에서 절이는 과정 그리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완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 문화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식문화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세종대왕, 김구, 반기문, 윤동주, 김연아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에 대해 바이두는 이들이 조선족의 대표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현상에 대해 동북아 역사재단은 최근에 문화 관련 논쟁의 배경이 중국의 대대적인 애국주의 교육과 문화 민족주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중국 산업계의 글로벌 한류에 대한 견제 심리와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시장 확대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해외 문화를 견제를 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화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젊은 MZ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호응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4억 인구에 맞는 기본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대부분이 김치라든지 뭐 한복 같은 경우도 SNS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주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라는 것이 주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주요 중심이 한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배경을 하는 거죠. 김치, 한복과 같이 한국의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 한국의 고대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동북공정이 떠오릅니다. 2003년 동북공정 논란 이후 2005년 단오와 관련해 한중 간 문화 원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김치나 한복 논쟁도 한국 문화가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소개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 것으로 인식하려는 중국 측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부터 중국은 1대1로 즉 신실크로드 전략과 함께 미국 및 유럽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곧 김치와 한복뿐만이 아닌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한중 누리꾼 사이의 공방은 뜨겁지만 우리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점점 집에서 김치를 많이 안 담그고 김치를 먹는 횟수도 줄어들고 빈도도 줄어들고 우리가 김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게 되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정말 중국 건가?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중국 인구가 다 먹으면 정말 많잖아요. 중국인이 훨씬 우리보다 많이 먹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 한복이 다 한프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또 한복은 전혀 중국의 영향 없이 한복이 독자적으로만 발전돼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의견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고 원래 원조를 따지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조가 누구냐 뭐 우리 것이 뭐냐 그것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에요. 문화는 국가와 문명이 태엽처럼 맞물려 서로 영향을 미치며 다르고도 비슷하게 발전해 갑니다. 모두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중국 쪽의 주장이나 문화 보존의 노력은 부재한 채 한국인의 감정적 대응은 한중 사이의 문화 논쟁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